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최신 근황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또 이더리움 머지 1주년도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좀 다뤄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1주년 공급량 30만 개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분석 대시보드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인용을 해서 이같이 보도를 좀 했다고 합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후 1년간 68만 개 이더리움이 채굴이 됐고 약 98만 개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공급량 증가 비율은 0.249% 감소를 했고요. 여전히 POW 증명에서 운영했던 공급량은 380만 개, 3%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은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검증 대가로 최소한 이더리움을 보유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스테이킹도 요즘 잘 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가격 방어선 라인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총 공급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에서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공급에 있는 추이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따른 변화 추이도 해당 사이트 여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조만간에 있는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가 있죠. 이 칸쿤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IP44 제한으로 거래 속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수료 낮춰서 레이어2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일정은 이더리움이 잘 지켜지진 못했습니다. 항상 조금 늦어지든지 그렇지 좀 빨라졌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분명 좀 좋은 내용이 될 거고 덩달아 레이어2도 같이 곁들여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발키리가 이더리움 선물 ETF 최초 수진이 나왔죠.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형태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되었던 간에 선물이 들어가져 있으면 개인 거래소가 됐던 ETF가 됐던 간에 이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가자면 추후 일단은 오픈되며 오픈발로 인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확률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과에 따른 내용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현물 ETF는 다 연기가 되었다는 게 다소 아쉬웠고 오로지 이더 부분의 선물만 이번에 제공이 됐다는 게 약간 좀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맥스가 이더리움 테더 대량 매고 예고를 하고 있다. 보험 펀드 자금 재할당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몇 주 동안 보험 펀드에 최대 2천만 달러 정도, 이더리움 8천만 달러에 달하는 테더의 미국 달러를 바꿔서 은행 수탁 계좌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메이커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 옆 동네가 저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18, 19 시즌에는 크립토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 그나마 빨리 회복이라도 보여주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크립토보다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먹을 게 많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 테두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오히려 바깥쪽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도 저는 좀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좀 표현하면 이렇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도 이 순간을 잘 모면을 해야 비로소 그 다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별로 없어서 뚜렷한 묘책이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디파이 시즌 18, 19 시즌에서 디파이 종이 가장 핫했던 것도 토큰에 있는 물량을 토큰 그대로 찍어내서 주는 형태로 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너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이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묘책이 별로 없으니 그냥 바깥쪽에서 좀 찾아보자 라고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토닷컴 페이팔 팍소스 손잡고 페이팔 USD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크립토닷컴의 8천만 사용자와 그리고 페이팔 글로벌 소비자 판매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서 암호화폐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고 페이팔 USD를 더욱더 키워보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PYUSD에 따른 행보도 좀 잘 챙겨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가 고래들을 계속해서 잘 긁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 10월 달에 또 하나의 있는 물량이 나와주게 되는데요. 73일마다 나오는 물량이죠. 10월 19일 날 대략 한 10,000개 정도 되는 물량이 이번에 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구형이 두나무 대표에서 맨날 마약 캠페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도 그래요. 저는 좀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 못 해줄 겁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연봉도 높게 잡고 그렇게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하는 게 맞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투자자 보호에 관련되어져 있는 캠페인을 우선시 해야죠. 예. 맨날 말로는 지네들 뭐 두나무 뭐 행사 미덕 가보면 맨날 좋은 지들끼리에 따른 그런 거 이런 게 좋겠지. 그러니까 학부모 마인드랑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진짜 필요한 걸 해주지 않고 그냥 학부모 마인드와 이 정도면 학생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인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에 있었던 코인에 이런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지식을 좀 더 접근성이 좋게끔,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료라도 강좌를 좀 영상이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걸 좀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투자자들이 요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 게 매우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내용은 셧다운 가능성과 여전히 고용지표가 튼튼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지표들이 너무 내년 1분기 때까지 너무 좋게 나오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로 이제부터는 좀 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던 앞자리가 바뀝니다. 예. 금리 부분도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신용대출 받았던 부분도 사람들이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외환 부분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자금도 기사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뉴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도 조그맣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국채 금리 급등 추세가 진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도 이번에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파업도 생각보다 좀 수월했다. 그러니까 이 수월했다라는 의미가 왜 상관관계가 있냐면 고용지표가 따뜻한데 여기서도 또 반대로 얘기하면 1인당 임금 추이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박스권을 일단 잡았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인플레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시장 불안 덜어준 한마디라고 했던 이유가 야 과거의 70년도 대비와 지금의 통화량이 풀어졌던 대비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 시장 달래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셧다운 부분에서도 이제 예산안 추이가 11월 17일 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에 따른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석 때 대부분 좀 손실이 많이 낮아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런 것도 지나다 보면 우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항상 코인도 사이클 기반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잘 넘기면 좋은 소식이 항상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잘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면 충분히 기회는 다시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